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그 3번에 보니까 직접세와 간접세가 나오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이것은 어떤 거냐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해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직접세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저 글자를 잘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있죠? 담세자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자,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근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한 그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근데 간접세를 보세요. 직접의 반대니까 간접.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이게 불일치합니다. 이게 간접세인데요. 이게 간접세인데 자, 한번 보세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해.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자, 어떤 게 그러냐면 자, 자, 보세요. 어떤 게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래요. 더 많이 있지만 자세한 거 간접세 종류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목적세는 법령에서 조세를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는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세목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말뜻을 알고 분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사업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무자지 사업자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공급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거래 징수 받아서 내요. 자, 그러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자, 누구냐면 양수인이에요. 재화나 유흥을 공급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잘 내외하고 별로 안 친하고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수업 시간에 조용한 거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이 공간이 더 들어차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이제 친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끌시끌해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이고 조용히 좀 하면서 해야지 막 수업 시작할 정도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뭐 아니면 뭐 할 때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카드로 쫙 긁고 매출 전표를 봅니다. 그럴 때 또는 공부하는 수험생들 특히 이제 주부 수강생들은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름신 강림하죠. 마트나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꼭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 이렇게 다 뭐 살 걸 다 적어가. 그런데 마트에서 막 샀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목록대로. 그랬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뭘 딱 보는 순간 지름신이 강림하면은 딱 담고 또 가다가 지름신이 딱 강림하면 또 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들, 주부들은 평상시에 지름신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 진짜 멀리해야 될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냐? 멍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만 이상하게 즐겁게 놀고 막 신나게 그럴 때는 멍신은 우리 가까이 안 오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공부 좀 하려고 하면 특히 수업 시간에만 주로 나한테 갑자기 그냥 강림을 해. 멍 하면서 이렇게 강림하는데 멍신 강림하면 제가
하면서 딱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딱 이렇게 보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나중에 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렇게 다 알지. 자, 그래서 멍신 강림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멍신을 멀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수험생이 근데 가까이 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신. 어떤 신이냐? 행운의 여신을 만나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20대들은 대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10대나 20대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부모님들 그죠? 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빨리 갔다, 너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거나, 그죠? 뭐 누가 아프다거나, 신랑이 멀쩡한 사업이 망했어요, 쫄딱. 그 공부를 어떻게 해? 직장이 뭔가 잘못됐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 자, 애들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무탈하게 여러분들이 쭉 가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꼭 만나야 되는 신도 있죠. 어떤 신이요? 찍신을 만나야지, 찍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찍신을 만나서 합격한 수험생도 있어요. 예전에 성남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수강생이요. 지금은 시집가는지 모르겠네. 미혼 여성 수강생이 1차, 2차를 같이 공부했는데 늦게 왔어요. 이 수험생들이. 이 수강생이 늦게 학원에 왔어요. 자, 되게 늦게 오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야, 1차만 해, 1차만. 아유, 너 2차까지 하다가 또 다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했지만 요번에 부동산 학개론 문제는 공법 문제가 4문제 나왔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공법 문제가 4문제 나왔어요. 공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1차만 준비한 사람은, 공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은, 1차만 준비한 사람은 뭐야 이것이 학개론인 문제인데 이상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공법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안 배운 내용이 막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낭패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문제면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1, 2차를 다 공부한 사람은 학개론 4문제를 이번에 건진 거예요. 그냥 주는 문제를 주워 먹은 거죠. 그런데 2차를 공부 안 한 사람은 1차만 준비한 사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학개론 교수님들은 1차 과목 교수님들은 제가 보니까 그 시험 당일날 답 맞추면서 막 욕 나오더라. 융두문자 나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2차 그 공법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그거 봐. 그러니까 1, 2차 다 하라고 했잖아. 1, 2차 다 안 한 사람도 망한 거고 1, 2차 다 같이 준비한 사람은 땡 잡은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중개사 과목은 1차와 2차가 연결이 돼 있어요. 세법도 보면은 처음에 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법, 공시법, 그 다음에 민법적인 개념들이 막 섞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이런 것들을 공부한 상태에서 세법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런 과목들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세법을 배우면 세법은 왠지 머리 아프다, 숫자가 많이 나온다, 어렵다 이런 선견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용어들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고 또 세법이 이제 한두 바퀴 돌면 세법은 이제 또 할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 2차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찍신 얘기해 드릴게요. 이 수강생이 요 얘기해 드리려고 했지. 1차, 2차를 학원에 늦게 왔는데도,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도 중개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1차만 하라고 해도 2차까지 했어요. 2차는 주로 수업 듣는 위주로. 제가 충고했어요. 늦게 왔으니까 아무래도 1, 2차를 다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1차 위주로 공부하되 다만 2차는 그러면 수업만 들어라자 그랬어요. 수업만 듣고 게다가 1차가 되면 나중에 막판에 2차를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강생이 1차를 열심히 공부하고 2차는 수업만 끝까지 막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따로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안 했어요. 그냥 수업만 대충 듣고요. 그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대충 했어요. 자,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자, 시험을 보고 나서 2차를 보는데 아무래도 공부가 들음풍어리고 듣기만 했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공부가 아무래도 들어서 알긴 아는 건데 확실하게 아니까 빨리빨리 이게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을 풀고 공법을 풀어나가는데 바로 그냥 뭐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눈에 막 지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지문에 안 보이지 시간은 뭐 다 됐지. 그러니까 막 문제를 좀 풀다가 나중에는 거의 한 20문제 정도로 있죠. 20문제 정도를 그냥 20문제 정도를 원래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8개씩 구성돼서 40문제 대충 답이 한 1번의 정답인 게 한 8개, 2번 정답인 게 8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수강생은 원래는 그래서 찍으려면 일자로 찍어야 되는데 이 수강생은 아유 그냥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그 아무거나 막 찍었어요. 그냥 막 마킹을 그냥 급하니까 그냥 막 찍은 거예요. 막 그냥 동그라미를 막 찍었는데 한 근 20문제 가까이 찍었어요. 이 수강생이요. 당연히 시험 보고 나와서요. 에휴 떨어졌다. 2차 떨어졌다. 그래서 자 2차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가 그냥 그 가다반 있잖아요. 가다반에 어떤 거를 했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가다반이 나오는데도 이 수강생은 체크를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냥 시험지에다 체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답지에다가 막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에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가다반에 맞춰보니까 그래도 여기 앞부분에서는 많이 맞췄는데 공법에서 완전히 다 찍었기 때문에 에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공법은 과락이권이 생각하고 떨어졌다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합격자 정답 발표하면서 합격자 명단에 내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있죠. 공법 20문제 찍은 것 중에서 자기 생각에는 보니까 거의 12문제 정도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전국모의고사 보면서 40문제를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5개 정도 맞으면 많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 8문제도 그냥 40문제를 1번에 그냥 쫙 찍으면 예를 들어서 8개는 대충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찍잖아요. 그럼 5개도 못 맞아요. 자, 그런데 직신이 강림하셨네. 이 수강생은 12문제 맞추자. 이렇게 해서 합격한 수강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동안에 멍신을 멀리하고, 멍신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되는 신, 행운의 여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직신을 만나서 내년도 28회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디 식당에 가셔서든 여러분들이 단합을 위해서 식당에 가셔서 아니면 뭐 어디 그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사고서 딱 카드로 긁었어요. 매출 전표, 주인이 사업자가 준 매출 전표를 딱 보니까 거기에 그 사업자가 공급해 준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 부분을 누가 부담했어요?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했잖아요. 부가세는 이렇게 납세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양가로 1번 직접세 봅니다.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상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하고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를 보시면 입법상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어 법률상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는데 자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간접세라더라 이렇게만 알면 돼요. 거기 막 나와 있는 세금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 뭐 개별 소비세 같은 것은 우리가 휘발유 넣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주세,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시험 관계없고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이제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긴 있지만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지금은 증권거래세도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자,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간접세라더라. 이거만 알면 됩니다.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자 우리가 전가시키죠. 사업자는 재화나 용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징수, 부가세 받아가지고 세무세 일정한 때가 되면 내잖아요. 이렇게 직접세, 간접세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독립세와 부가세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어떻게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냐면 여기를 보세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라는 것과 독립세 이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부가세로 우리가 구분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부동산 세금들, 주요 세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그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고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부가세는 이 독립한 어떤 세금을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에요. 바늘과 실처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생활에서는 야,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되냐,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자, 독립세지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지, 얘만 독자적으로 받을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게 부가세냐 그러면,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가 있는데, 얘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얘 신경 쓸 거 없고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줄여서 농어촌 특별세. 아이고, 얘 어디서 아까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잖아요. 자, 목적세이면서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예요. 또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얘도 어디서 아까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찌찌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에서 봤잖아요. 얘는 또 목적세이면서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인 세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를 독립세, 본세로 해서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나중에 기본서랍에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말뜻만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독립한 세금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가 있어요. 이걸 함께 냅니다. 취득세만, 우리가 부동산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함께 내냐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내면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예? 이걸 함께 냅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이것도 함께 내라고. 그래서 이게 부가세예요.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내면서 지방교육세를 또 함께 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내면서 또 지방교육세 함께 내요. 재산세. 여러분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 보세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내면서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양도세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예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서 납부한다. OX요. X 뒤바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수없이 그냥 피 못이 박히도록 그냥 제가 강조를 해드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말만 이해하세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얘네들은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교재를 보겠습니다. 4번에 독립세와 부가세입니다.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간접세로 되어 있는데 오타네요, 여러분들. 독립세와 간접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세와 간접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본문에 4번 280페이지 독립세와 부가세에서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고치라고요? 독립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간접세란 말을 지우고, 간접세는 말은 지우고 뭐라고요? 부가세로. 자, 이거 제가 말이 헛나갔다. 부가세로. 자, 독립세와 부가세로. 이거 말이 헛나갔어요, 제가. 부가세로 자 수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독립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접세란 말을 지우고 뭐로요?
부가세로 이렇게 고칩니다. 여러분들 부가세로. 예? 그거를. 자, 됐고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세,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과 같이 줄글 필요 없어요.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본세를 말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고, 양가로 2번 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받을 때 부가에서 맞는 세금인데, 국세에서는 밑줄입니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특세 밑줄. 지방세 중에서는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해당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지금 보니까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마을에 있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마을 입구에 큰 나무 아래 정자가 있고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마을의 어른들이. 자, 그런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서도 헐끗 보고 쌩까고 그냥 지나갑니다. 속칭. 자, 속된 말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고 됐다시 없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봅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얘는 네 집 자식이냐면 국세고, 목적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얘 보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독립한 세금의 부가세면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얘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또 뭐라고요?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자, 같이 소리를 내서 외웁니다. 농특세는 자,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소리를 내시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지. 소리를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는다니까. 소리를 내시고. 자, 그래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건 항상 농특세를 보면 항상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를 보면 저희 총론 문제 풀 때 항상 지방세고, 목적세고보다 부가세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280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대인세와 물세인데, 인세냐 물세냐는 학자들이 구별하는 거지 법령에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이 시험에서는 인세냐 물세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요.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를 강론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요. 27회 시험에서도 재산세 문제에서 요걸 알고 있으면, 이 기초 이름부터 배웠던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 요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강론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눈길도 주지 말고 그냥 가시고요. 6번에 종가세와 종량세, 이게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와서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있잖아요. 세금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느냐.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 자, 우리가 흔히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과표. 과표란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아이고, 과표란 말, 과세표준, 요 과표란 말이 있는데, 과세표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돼, 그럼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과표 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과표만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 구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자,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보세요.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이럴 때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게 종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해요. 양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종량세. 그래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합니다. 자, 그럴 때 시험에서 종가세인 조세는, 종량세인 조세는 문제집에는 나와도 실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게는 안 물어보고요. 이거는 또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한 가격 1억 원이다.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을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액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돼요. 근데 종량세 적용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요.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데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 금방 얘기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종가세예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일부가 요게 이제 종량세가 적용돼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어떤 거냐면 무슨 말소 등기하거나 무슨 변경 등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갚으면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하거나 전세권 말소 등기하거나 이런 말소 등기하거나 토지 지목을 바꿔요. 변경해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하거나 이렇게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돼요. 자, 보세요. 말소하는 저당권 예를 들어서 말소하는데 한 건 말소해. 그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이니까 양이니까 종량세입니다. 과세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니까. 근데 보세요. 세율이라는 것은 꼭 몇 프로? 100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했어요. 이럴 때 과세표준이 종가세일 때는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몇 프로? 100분율로 표시돼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한, 자, 글자 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건수, 양이 과세표준이잖아요. 이럴 때 종량세라고 하고 종량세일 때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돼요. 건당 6,000원 받고 자 해줍니다. 6,000원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자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네. 이거 눈치 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요. 정률세율이 적용돼요.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몇 프로.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하고 더 있지만 등록면허세 일부 말고 말소등기 변경등기 말고 더 있지만 이 정도 봅니다. 인지세 같은 것은 문서 한 통당 얼마 세율 알 필요 없고 문서 한 통당 얼마 그러니까 통이 양이 과세표준이니까 인지세 같은 것도 종량세인데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자, 결론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281페이지 6번의 종가세와 종량세입니다. 조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와 총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종가세, 과세 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해서 자 과세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뭐가 적용된다고요? 정률세로 표시되고,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이 다 밑줄이야. 그래서 정률세로 표시되고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이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나보라고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정률세. 아셨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종량세를 봅니다. 과세 표준을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 단위당 일정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액인 뭐로 표시된다고요? 살짝 밑줄이요? 정액세로 표시되고. 예? 자,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필요 없고 두 번 마지막 제줄에 등록면허세 일부 밑줄이고, 자 돼지꼬리 땡야에서 등록면허세 일부 해놓고 거기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써놔요?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종량세. 건당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종가세, 종량세, 세율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배웠고, 또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률세율, 그 다음에 종량세일 때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뭐라고요? 정액세율. 이렇게 적용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이런 거는 자 진짜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런 분류는 그냥 참고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세 분류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조세 분류를 왜 하냐면요. 자, 왜 조세 분류를 하냐면 세금 나머지 이제 이따 주요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금, 주요 부동산 세금, 특히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 부동산 주요 세금을 공부할 때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이거를 알아야지. 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이걸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목들을 공부할 때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 다 했어야죠. 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밑반찬처럼 스키다시처럼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반찬 스키다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싫어합니다. 강의할 때 어떤 곳에서 있죠? 어떤 곳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뭐 까탈스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보면 생긴 건 마당쇠인데 음식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다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잘 먹는데 다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잘 먹습니다. 어떤 수강생분들이 어떤 곳에서 이제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때 단체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대표되는 분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 점심 때 시간 되냐고, 약속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뭐 점심 저희랑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그랬더니 뭘 좋아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아예 뭐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아무데나 뭐 가세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데 한 수강생분이 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뭐 회도 좋죠. 자, 그렇게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제가요 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횟집을 가잖아요. 제가 돈 내고 횟집 가서 먹을 때는 굉장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깝냐면요. 저는 그 횟집 좋은 집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반찬 스키다시 막 먹다 보면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배가 불러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한두 잔 먹고 그냥 배불러서 못 먹고, 거기다가 술도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데 술을 좋아하는데 한두 잔 먹으면 얼굴은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그 술 몇 잔 먹으면 빨개, 아이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못 먹고 그냥 나와요.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는 아까워요. 아씨, 장어집 같은 데 갔으면 바로 장어 싸가지고 먹으면 좋은데 그냥 밑반찬만 먹다가 스키다시만 먹다가 나왔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그냥 뭐 내 돈 내는 거 아니까 가서 저 먹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횟집 어때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여기 다른 수강생이 톡 끼어들면서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뭐 들었냐? 아이, 교수님이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제대로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안 들은 수강생이야. 아 진짜 제가 자 여기 노원 우리 에듀프로 수강생 여러분 자 대답을 해보세요. 또 전국에 계신 우리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가요 안 가요?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끼리만 가면 돼야하는데 안 되지. 횟집을 나 분명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처럼 항상 깔려오는 성격이요. 이 5개 주요 세목은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아까 공부했잖아요. 직접세,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세금 부담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전가시키는 것은 간접세인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그러면 이 5개 주요 세목은 고개를 드시고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얘들 5개는 보통세, 목적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얘들은 세금 걷어서 어디 특정 목적에 쓰려고 걷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국가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그죠?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찌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또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은 자 여러분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들의 부가에서 받는 세금이 국세 중에서 부가세 뭐가 있었어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교육세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 하나 딱 기억하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였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 5개 주요 세목은 금방 배웠어요. 금방 자 1시간 전도 아니고 금방 이 5개 주요 세목은 종양세예요. 종갓세예요. 예? 얘네들 5개는 다 종갓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얘네들 종갓세이니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나 변경등기가 종량세지. 얘네들은 다 종갓세입니다. 알겠네. 그래서 얘네들 5개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공부할 때 강론에서 이제 얘네들은 자 공통적으로 다 어떤 세금이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자 독립세고 종갓세인 세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목들의 특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83페이지부터 넘어가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징수 방법이라는 걸 배워요. 시험에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징수 방법을 쫙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딱 배워야지 그 구조를 딱 알고 있어야지 뒤에 강론에서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징수 방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과 관련한 그 의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수업에 빠지면 두고두고 이제 뒤에 무슨 내용인지 또 뒤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본방사수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보셔야지만 뒤에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수업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항상 수업은 제가 인사를 하면 시작이고 인사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아직 인사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항상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주에 배운 내용을 쫙 훑어드립니다. 핵심을 쭉 훑어드려요. 그리고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말미에는 그날 배운 진도를 항상 마무리해 다시 핵심을 훑어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어떤 수강생 조금 머리가 조금 이제 녹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제 강의를 쭉 듣기만 해도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해도
그 세법은 어려움 없이 그냥 자기는 복습이 다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핵심만 쭉 들어오게 세니까 그냥 이렇게 저 점수를 고득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업만 잘 들어도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쫙 이렇게 훑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학교 후기에 뭐 그런 글을 써서 제가 학교 후기에 보니까 제 카페 학교 후기에 뭐라고 쓰냐면 처음에는 복습해 주는 시간이 지루했는데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절로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핵심들이 다 머릿속에 잡혀서 나중에 별 어려움 없이 세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득점했다. 이런 고백들을 또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끝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집중해서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쭉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자, 조세 우리 개요, 세법의 개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참 꼭 이렇게 제가 아까 제 카페 관련해서 오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하시는지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학습자료 오늘 배운 내용 다 조세 총론 요약 정리 다 있고 다음 주 배울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걸 한번 놓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회원가입하셔서 보시는 분은 꼭 보면은 5명 중에 꼭 한 분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 나머지는 그냥 아유 뭘 하겠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꼭 하시기 바라고.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더 있지만 오늘 요거 2가지 딱 알면 돼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자, 이걸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조세 총론, 조세의로 들어와서는 다른 거는 다 교양이었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자, 우리가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자, 그럴 때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만 허용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국세에 있었는데 어떤 거?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고 다른 애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고개를 드시고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한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분할 납부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재산세. 국세에서 자,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허용돼요? 됩니다.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 납부 된다고 그랬어요. 종부세. 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올해 20도 지난 27회 시험에서도 양도세 분할 납부에 관한 거 처리 기준 어떻게 분할 납부하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제가 알려드린 건데 시험에 그게 이제 정답식으로 나왔었는데 자, 양도소득세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뭐는 된다?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분할 납부 허용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뭐는 허용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는데, 자,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초이론에서는 딱 주요 지방세 3개 세목의 과세 주체만 알면 되고, 다음에 기본서 넘어와서 기본 이론 되면 더 추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3가지만 알면 돼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도. 시 나오면 안 돼.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구도고.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겁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세와 목적세 배웠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인데 사용목적이 특정된 목적세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배웠다? 교교, 농, 찌찌. 자, 국세, 목적세, 교보, 교육세.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예?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어떤 애들이 그렇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고 찌지. 그죠?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키는 직접세입니다. 주요 세금들은 간접세,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 간접세인데 한 가지만 알면 돼. 어떤 게 그렇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배운 것이요. 독립세와 부가세 배웠어요.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독립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가 있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 딱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 자, 얘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한 가지. 어떤 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족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종가세다, 종량세다. 종가세. 자,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데 종량세인 세금은 자,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가 그런데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종량세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정률세가 적용된다, 정액세가 적용된다, 정액세가 적용됩니다.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요. 자, 그래 결론 우리 시험에 관계된 다섯 개 주요 세목들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취득세 성격이든 양도세 성격이든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온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주요 세목은 다 어떤 성격의 주세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세율이다. 자, 세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직접세고, 독립세고, 요거 보통세고, 종가세라는 거 이거 뭐 어렵고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용어를 익히시고 가시면 됩니다.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설명을 빠르게 하고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그래도 1월 달까지도 그래도 대충 용어 설명은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듣고 다음에 또 한 번 들으면 1월 달 들을 때는 에이 뭐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요까지 진도가 282페이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283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 멘트를 날릴 저 시간을 좀 잠깐만 주세요. 여러분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될 시간들이 깁니다. 한두 달 공부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자, 그래서 겨울을 함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추의 계절인데 겨울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손 호흡 불면서 이제 겨울을 함께 여러분들이 자, 또 지나고, 그 다음에 새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무더운 우리가 여름을 더위와 싸우면서 또 함께 보내고, 다시 가을을 맞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긴 수험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슬럼프도 와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자, 60%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텨내시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합격의 결실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또 세법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준다? 구원해드리겠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면 세법은 반드시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고득점 하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 전날 밤에 내년 시험 전날 밤에는 여러분들 시험을 해서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잠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그 많은 수험생들을 어떻게 얼굴 기억하고요? 아이, 참 뻥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잠들지 아니하고 엘레지의 왕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있죠? 들으면서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에게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잠 안 자고 진짜로요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떠올리냐고요? 1년 동안 여러분 얼굴 보세요. 앉는 자리 거의 비슷해요. 눈 딱 감으면 쫙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또 합격 제 카페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 보시고 또 닉네임 보고 제가 특별히 또 응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 약속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반드시 28회 시험에서 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